실행 뱅글뱅글뱅글뱅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애니메이션 되는데. 자, 끝났어. 그러면은 구글 시트로 가볼까요? 짠. 와우, 잘 됐죠. 4월 24일 오전 9시 5분에 제목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면전에서 재무장관과 욕설 충돌을 했대요. WWE 하는 줄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고, 내용은 이런 실제로 아비 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윤자동. 첫 번째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뉴스 수집 자동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뉴스 수집 자동화를 할 때 시나리오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건데요. 새로운 뉴스가 올라오면은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다가 막 쌓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모듈이라고 했는데 두 개의 모듈이 필요해요. 하나는 RSS라는 게 필요하고 하나는 구글 시트라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근데 RSS가 뭐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RSS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만 그냥 TMI로 설명드려 볼게요. RSS는 리얼리 심플 신디케이션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저도 요거의 줄임말인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쉽게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매번 되잖아요. 뉴스가 계속 새로 올라오고 그래서 그렇게 웹사이트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정보를 내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뉴스 RSS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많은 언론사에서 이 RSS를 제공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볼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구글에 뉴스 RSS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요 RSS 서비스가 연합뉴스도 있고 JTBC, 연합뉴스, SBS 뉴스, 모키터브는 아니고 보안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와이어 등등 아주 많은 뉴스 언론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제공하죠. 블로그 RSS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RSS 이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연합뉴스 RSS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연합뉴스에 들어가면은 RSS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최신의 뉴스가 있고 최신 뉴스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뭔가 되게 코드처럼 보이지만 요 코드에 새로운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요 정보가 저절로 바뀌어가지고 쉽게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헤드라인, 정치, 경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세계 뉴스가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세계 뉴스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세 개를 링크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세계 뉴스 뭐 이렇게 제목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 요 뉴스 링크를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RSS 설정하는 것을 제가 옆에다가 살짝 띄워놓고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왼쪽 화면이 있고 홈 화면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어 뉴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왼쪽 위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RSS 뉴스 수집 연습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제목이 짠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어떤 앱을 사용할 건지가 뜹니다. 올 앱스라고 해서 뜨는데 이 앱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까요? 스크롤을 내리면은 앱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뭐 구글 시트, 노션, 슬랙, 오픈 AI, 에어테이블, 에피파이, 탈리, 솔라피, 구글 드라이브 등등 스크롤을 할 때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스크롤이 보이는데 되게 천천히 내려가요. 그래서 요게 얼마나 많냐면은 한 3,000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거는 몇십 개도 안 돼요. 100개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뭐 그건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것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RSS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RSS. 자, 이 RSS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상단에 RSS가 나오고요. 요거를 클릭하면 RSS에는 두 개의 이런 모듈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거는 워치 RSS 피드 아이템스라고 해서 RSS의 새로운 아이템을 워치한다, 바라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URL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RL에 방금 요 연합뉴스를 제가 예시로 들으니까 세 개의 카테고리에 있는 RSS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숫자는 한 번에 가지고 올 기사 개수예요. 제가 아까 이 메이크에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는 전부 다 영어예요. 이게 외국 사이트인데 한국어 버전을 제공을 하지 않는 좀 불친절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요 상단에 구글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바꾸는 순간 짠 하고 이렇게 설명이 싹 번역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링크를 입력하고 메이크가 한 사이클 동안 처리할 최대 결과수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메이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떠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를 이제 서버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정보가 한국어로 번역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값이 왜곡이 돼버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이해할 때는 번역을 해서 보는 건 좋은데, 다 설명을 본 다음에 뭔가 조작을 하기 전에 다시 영어로 꼭 바꿔 놓고 세이브를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이브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가지고 올 거냐라는 것이 있어요. Choose where to start. 어디서부터 가지고 올 거냐. 이게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도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from now on을 하면은 지금부터 새롭게 올라오는 뉴스를 수집하겠다라는 거라서 연습을 할 수가 없고요. all로 설정을 하면은 이 RSS가 처음 생긴 한 10년 전일 수도 있고 예전 거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면은 두 번째 거는 특정 날짜부터 가지고 오고, 네 번째는 수동으로 언제 거부터 갖고 올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가장 최근 거 뉴스,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 네 번째 뉴스, 이 정도부터 해볼까요? 그럼 네 번째 뉴스를 가지고 오도록 해볼게요. 아니야, 연습용이니까 좀 더 밑으로, 조금 더 밑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냥 이 정도부터 하나씩 가지고 오고, 다음 실행하면은 그 다음 뉴스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실행하면 그 다음 뉴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세이브를 누르면 하나의 앱이, 모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 강의 자료에도 다 써놨으니까 그대로 요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하나만 실행을 해볼 때는 이 모듈을 오른쪽 클릭을 하고 두 번째에 있는 Run this module only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모듈만을 실행을 해요.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예쁘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클릭하면 뱅글뱅글 돌면서 뉴스를 딱 가지고 와요.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자, 이 팝업이 가지고 온 결과고요. 요걸 만약에 닫으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1이라고 동그라미가 뜨는 게 결과가 한 개 나왔다라는 뜻이고, 그 1을 다시 클릭하면 이렇게 가지고 온 결과가 팝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해서 결과가 번들 1 하면은 한 개의 아웃풋이 있다는 거고, 요걸 클릭하면 실제로 가지고 온 정보가 나와요. 뉴스의 아이디가 나오고, 뉴스의 제목,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뉴스의 전체 내용이 나오고, 그 아래에 뉴스의 서머리는 요약이겠죠. 그리고 뉴스의 URL, 뉴스가 생성된 시각, 그리고 이거를 작성자, 그리고 뭐 코멘트 등등, 뭐 이미지 정보도 있다면 나오고, 카테고리, 소스 뭐 등등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정보를 이제 가지고 타이틀, 뭐 서머리, URL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듈을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모듈에다가 나는 이거를 메일로 보낼 거야. 그러면 메일 보내는 모듈을 만들어서 붙이면 되고, 아니야 나는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낼 거야. 그러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걸 붙이면 되고요. 막 문자, SMS를 보낼 거야. 그럼 그걸 붙이면 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실행해 볼 거는 구글 시트에다가 쌓을 거니까 구글 시트 모듈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Add Another 모듈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듈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구글 시트를 찾습니다. 안 보이면은 검색하면 돼요. 그럼 구글 시트를 클릭하면 구글 시트라는 앱에는 수많은 모듈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할 것은 시트를 추가할 거니까 add a row라는 것을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행을 하나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구글 시트 생성이라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시트에다가 추가를 할 거니까 구글 시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시트를 만들러 갑니다.
구글 시트 화면 가서 빈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목을 써야겠죠? 제목에다가 RSS 뉴스 수집 연습 시트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RSS 뉴스 수집 연습 시트라고 적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하네요. 일시 제목 내용 URL.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시 제목 내용 URL 이렇게 4개의 제목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구글 시트의 URL을 하나 복사를 할 건데 d/d에서부터 /에디트 사이에 있는 게 요 시트의 아이디거든요. 고유 아이디. 다시 볼까요? 실제 URL로 가보면은 d/ 여기 뒤에서부터 1부터 /에디트 사이에 있는 요 긴 이상한 문자열들이 아이디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요거를 요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구글 시트에 입력하기 위해서 아까 시트 모듈을 하나 추가했고 요 과정을 따라 해볼게요. 자, 요 구글 시트 add row를 아까 만들었고 서치 메서드라고 해서 선택 방식이 나오는데 기본 패스는 폴더 탐색기처럼 하나씩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엔터 매뉴얼리라고 여기에도 써놨는데 엔터 매뉴얼이라고 하면 여기에 아이디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그때 방금 복사했던 URL에 있던 요거를 복사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너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다 써있어요. 여기 전구 모양으로 스프레드시트 ID can be extracted from its URL.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번역을 하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는 URL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RL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는 d/ 그리고 /edit 사이에 있는 abc 1, 2, 3, 4, 5, 6, 7 요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어디선가 대단한 걸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읽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잘 입력했으면 이렇게 한국어 버전이 있으면 다시 영어로 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요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입력을 했고 자, 이제 구글 시트의 밑에 들어가 보면은 시트명이 이렇게 나오죠. 시트명이 시트 1이에요. 시트 1. 그래서 요 시트 1이라는 이름을 요 시트 네임이라는 곳에다가 시트 1이라고 써주고요. 컬럼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열 범위인데 그냥 A부터 Z까지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 입력해야 되는 게 A부터 Z를 더 넘어간다. 그러면 두 번째 거. 그러면 더 넘어가면 세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부터 Z까지 설정을 하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A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A에다가 뭘 입력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A에는 1, B열에는 2, C열에는 3, D열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겠다라고 입력을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눌러보겠습니다. 맨 밑에 세이브를 누르면은 이 구글 시트 아이디의 시트 1이라는 곳에 A부터 Z까지 1, 2, 3 안녕하세요로 입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저장을 했더니 빨간색이 떴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세이브를 눌러봅니다. 이러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없어졌어요. 이러면은 잘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요 RSS도 오른쪽 클릭해서 요거 하나만 run this module only로 테스트를 해봤듯이 구글 시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구글 시트 다시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제목만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여기 메이크에다가 1, 2, 3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진짜 여기에 그렇게 로우가 애드가 되는지 한번 해보죠. 오른쪽 클릭하고 run this module only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뱅글뱅글 돌면서 짠 하면서 구글 시트 가볼게요. 제가 방금 입력했던 1, 2, 3 안녕하세요가 로우가 하나 추가됐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에서 뭔가 모듈을 만들고 실행을 짠 하면은 요게 한 바퀴 도는 순간 구글 시트에 뭔가가 추가가 된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하면 여기에 어떤 거든 다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는 제가 직접 입력하는 값이 아니라
바로 이 RSS에서 받아온 뉴스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구글 시트 애드로우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데 A열, B열, C열, D열에다가 뭘 입력할 거냐. A열에는 아까 저희가 A열에 일시였었어요. 일시. 그러면은 A열에 클릭을 하면은 일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클릭하는 순간 오른쪽에 아까 RSS에서 받아왔던 정보들이 쭉 나와요. 그럼 여기에 데이트 뭐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서 클릭하면 이 RSS가 생성된 날짜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잖아요. 짠 클릭하면은 이게 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데이트 크리에이티드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실제 RSS의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B열을 클릭하고 RSS에서 제목을 찾는 거죠. 근데 맨 위에 타이틀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타이틀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인데 내용에서 서머리는 아까 일부 요약한 거고 디스크립션이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넣으면은 전체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지? URL. RSS의 URL. 그러면은 D열을 클릭하고 URL이 어디 있나? 여기 있죠. URL. URL을 클릭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트 크리에이티드 일시 제목 내용 URL을 넣어라라고 하고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전체 실행을 하면 RSS에서 새로운 뉴스를 한 개 받아오고 그 뉴스를 여기다가 집어넣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한번 해주고 지금 다시 구글 시트 가면 내용이 없죠. 요거밖에.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은 왼쪽 밑에 run once라고 해서 한 번만 실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볼게요. 실행. 뱅글뱅글뱅글뱅글. 되게 예쁘지 않나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자, 끝났어. 그러면은 구글 시트로 가볼까요? 짠. 와우. 잘 됐죠. 일시 이렇게 요 타임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어요. 4월 24일 오전 9시 뭐 5분에 제목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면전에서 재무장관과 욕설 충돌을 했대요. WWE 하는 줄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고 내용은 이런 실제로 아귀 다툼을 벌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URL이 여기에 나오죠. 요 클릭해 볼까요? 진짜로 맞는지 이렇게 머스크 트럼프 면전에서 재무장관과 욕설 충돌 WWE 하는 줄 이렇게 자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SS를 가지고 연합뉴스의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올 때 제목, 내용, URL, 일시 다 가져왔죠? 그거를 여기다가 구글 시트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뭐 나는 블로그 자동화 같은 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블로그에 작성할 글을 생성한다던가 뭐 포스팅을 자동으로 하게끔 뭔가를 한다던가. 다만 네이버 블로그는 조금 어렵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어렵고 뭐 워드프레스나 아니면은 SNS 중에서 X 혹은 뭐 스레드 혹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해외의 툴들은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됩니다. 다만 국내 툴들은 자동화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또 커서랑 같이 결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나중에 커스텀 앱을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상상의 영역으로 모든 걸 다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금 제가 한 번만 실행을 한 건데 여기에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자, 설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에브리데이로 바꾸면 매일 뭐 아침 07시로 하잖아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은 액티베이트 시나리오를 활성화하고 데일리 앳 오전 7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매일 아침 7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게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사이트에서 설정만 하는 거고 실제로 실행은 메이크 서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켜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메이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윤자동